한국형전투기 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KF-X 분담금을 연체한 인도네시아는 배후 조선해양에 추가 주문한 잠수함 세척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KF-X에 쓰인 기술은 구식이다의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프랑스는 빈틈 파고들기에 나섰다. 프랑스의 판 흔들기 전략이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방산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비용 지급 회피하며 프랑스에 눈 돌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인도네시아 KF-X 분담금 미납액은 6,044억 원. 2016에서 2020년 지급해야 할 8,316억 원 가운데 77%가 미송금됐다. 2016년에는 분담금 500억 원을 전액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1,841억 원 중 452억 원만 냈다. 심지어 2018년에는 1,987억 원 전액을 미납했다. 지난해에는 1,907억 원 중 1,320여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2,018억 원을 전액 연체했다. 내년부터 9,02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 미납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시제기 일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48대를 현지 생산한다는 기존 계획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계약한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도 2년 가까이 미지급된 상태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방산협력위원회가 계속 열렸고 지난 9월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현 방위사업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고 코로나19가 겹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KF-X나 국산 잠수함보다 고가인 유럽 무기에 관심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이자 장군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KF-X 분담금 미납이 2017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의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그보다는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누적된 부정적 기류가 KF-X와 잠수함 거래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남아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던 프랑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치고 팔더라도 인도네시아의 교두보를 확보, 한국 등 경쟁국들을 밀어내려는 태세다. 프랑스 측은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이 현지 TV에 출연, 서면은 하지 않았으나 많은 작업을 수행했고 거래도 잘 진행됐다고 밝히는 등 합의 성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내년 초 체결될 것으로 알려진 양국 간 포괄적 방산협력협정에는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 36대 외에 스콜펜급 잠수함 3척, 보인드급 초계함 1척,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항공무장 판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팔레스 에어버스 등이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산업 협력은 에어버스 여객기 생산에 인도네시아가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다소도 비즈니스 제트기를 만들지만 미국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피하기 위해 에어버스가 대신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라팔 거래와 KF-X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라팔 구매 KF-X 이탈 프레임을 극도로 꺼리는 기류라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금까지도 KF-X 분담금과 잠수함 계약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실무협의 결과도 방사청이 철저히 함구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방산 거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아직 기회는 있다. 패키지 딜 제한 필요.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이 프랑스와의 방산 거래에 완전히 쏠린 상황은 아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방산업계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에서도 KF-X 공동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들이 많이 위축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영해와 영공 수호,
내부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는 나라다. 이를 위해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무기 수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다. 방위산업 후발주자로 인도네시아에 뒤늦게 진출한 한국은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솔루션이나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면 선진국들에게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 신뢰도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믿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선진국 정부가 보증하며 신뢰할 만한 국가가 도입해 성능이 검증된 무기가 많이 팔린다. 드라마나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 흥행 파워를 지닌 배우나 제작자에게 섭외 제한이 몰리는 것과 같은 위치다. KF-X는 1980에서 1990년대 프랑스 다소가 개발한 라팔보다 늦게 등장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 없는 등 전반적인 항공 무장은 라팔보다 뒤떨어진다. 나발 그룹이 만든 스콜펜급 잠수함은 독일 200고급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프랑스는 탈레스 10위, 나발그룹 21위, 사프랑 31위, 소 34위 등 다수의 기업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라팔과 스콜펜급 잠수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무기거래 과정에서 정부 간 협정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기류에 맞춰 방산협력협정 체결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46위, 한국항공부산업 60위, 에아진엑스원 67위 만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계약을 한 대우조선해양은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열세인 셈이다. 이를 만회하려면 정부 차원의 KF-X, 잠수함 플러스 골뱅이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랑스처럼 인도네시아의 수요에 부응할 만한 장비들을 한데 묶어 일괄적인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마야카 해협 등에서 해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도 만만치 않다. 테러를 저지하려면 우리 군의 워리어 플랫폼과 유사한 개인 전투 장비, IT 장비, 장갑차 등이 필수다. 해적과 밀수 조직 수탐을 위해서는 고속단정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 전투 장비나 지휘 통신 체계, 고속단정 등은 국내 업체들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 언제든 판매할 수 있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드는 하나펜스 이외에 신정 개발 특장차처럼 경찰용 장갑차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도 있다. 이들을 앞세워 패키지 딜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지만 부가가치 극대화를 노리는 프랑스가 제한하지 않는 장비들을 팔겠다고 하면 패키지 딜의 차별화도 가능하다. 여기에 금융 지원을 추가하면 프랑스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인 KF-X는 숱한 반대 속에서도 내년 5월 시 제1호기 출고를 눈앞에 둘 정도로 개발이 이뤄졌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해외에 한 대라도 팔아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잠수함의 후속 수주도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어렵게 구축한 동남아 방산시장 교두보를 프랑스에 내주면 국내 방산업계는 해외에서 설 자리가 없다. 왕정홍 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감노 방사청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인도네시아 이슈인 이유다. 이 방사청 의원이 KF-21 참여 조건으로 차관 제시? 사실과 달라. 방위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분담금 지분 축소와 50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 차관을 요청했다.